예전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. 미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여러분들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얼마 전에 역전이 됐죠. 우리가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. IMF라든지 아니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라든지 항상 그런 큰 이벤트들을 수반을 했는데 이게 그 예전에 그 조국 장관 아니 조국 전 장관 한참 이슈가 심할 때 그 일본 그때 당시에 일본 때문에 막 문제가 좀 있을 때 이 영상을 올렸다가 이게 작년 9월이었죠. 그때 올렸다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영상을 내려놓은 거예요. 막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.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망했다고. 저기 그 작년 9월에 찍었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만 했을 때에도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. 근데 지금 그 위기가 잘 넘어가나 했는데 이런 형태로 다 나타났잖아요. 이 경제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분명히 나왔어요.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수는 있겠죠. 네가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을 할지 어떻게 알았겠냐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를 짐작하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통계상으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에는 침체가 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무엇이 유행해서 무엇이 피해를 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.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금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우리가 그 장기랑 단기로 그 돈을 빌렸을 때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? 내가 1억 원을 빌렸는데 오랫동안 빌리는 게 금리가 비쌀까요? 잠깐 빌리고 바로 갚는 게 금리가 비쌀까요? 우리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.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못 갚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발생이 되잖아요. 그 기간이 짧을수록 그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건 당연한 건데 그 금리가 역전됐단 말이에요. 근데 항상 그 과거에 그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는 뭐 IMF라든지 뭐 미국발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? 그 역전하고 나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후에 분명히 일어나요. 과거에 그랬어요. 과거에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 때문에 침체가 오는지보다 어떻게 대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저희는 그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해요. 우리는 트레이더 단기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투자자 입장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추세가 안 좋으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안 좋게 되면 짧게 배트를 가져가야 된다고. 그렇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이게 그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무시해도 된다? 일정 부분 상관성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과거의 이제 사례예요.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침체 후에 그 복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막 바닥이라고 물어봐야 한 3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 왜 며칠 전부터 잠깐씩 반등 나오면 바닥이라고 막 나불대는 몇몇 유튜버들이 있었죠. 그때 샀으면 지금 손실이 25% 이상일 거예요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. 바닥인 거 확인하고 그때 사셔도 늦지가 않아요. 굳이 욕심내고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. 그 어제 오늘 여러분들 그 5% 조건씩 하시는 분들은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뜨는 게 없어요. 그만큼 추세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서킷 브레이커가 이미 아까 낮 중에
잠깐 걸렸었죠. 그만큼 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. 우리가 비교할 거를 과거 우리가 얼마 갔으니까 그것보다 얼마가 싸니까 들어가야지. 그렇게 접근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지금 요 자료를 보면서 좀 길게 해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보시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. 자,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. 지금 내려가는 족족 계단식으로 계속 물 타시면 안 돼요. 그 매수 포인트 자체가 여러분들 그 바닥 형성하는 거 확인하시고 최소한 일봉상으로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쌍바닥 쌍바닥 얘기하잖아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쌍바닥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. 바닥상에서. 그 상태에서 한번 더 눌리더라도 그 쌍바닥의 첫 번째 바닥까지 눌릴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일봉상으로 쌍바닥 확인하시고 그때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 돼요.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급락장에서 막 계속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머니 끌어다가 매수 신용 막 땡겨다가 그렇게 넣지 마시고 쌍바닥 확인하시는 거 보고 쌍바닥 형성하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꼭 바닥권 형성하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자고요. 오늘 장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. 이따가 저녁 맛있는 거 드세요. 기분 안 좋다고 여러분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. 가족들한테 잘 해주시고요. 나도 모르게 그 기분이 가족들한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꼭 기운 내시고요.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. 뭐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따로 더 매수할 만한 종목이 뜰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확인 잘 아셔가지고 대응 잘 하세요, 여러분들.